네, 안녕하세요. 네, 짬내서 초안경찰 합격하기에 일승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타 기간 세 번째 맞나요? 네, 면접 준비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합격 후기 보니까 누가 본인의 실수로 언론 노출 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초안경찰이라는 직무랑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된다면 큰일 난 거예요. 초안경찰의 직무가 언론이 노출된다는 거는 조금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겠죠? 살짝. 예.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걸 왜 그러면 왜 가져왔니? 초원경찰이 조치할 수 없는 특정한 사안 같은데 왜 가져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결 방안을 보시면은 나머지 뭐 유사한 청사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응용이 가능한 질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렇게 노출을 막거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 행사를 관리한다든지 홍보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게 최우선돼야 되므로 우선 자신의 실수가 어떠한 것이 문제였는지 자기가 겪은 모든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상관들한테 먼저 보고가 되게 하고 또 보고 이후에는 뭐 공공기 같은 경우는 주로 기획감사실이죠. 감사실. 그런데 보고를 해서 자기가 징계 받을 각오도 해야겠죠. 당연히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 해서 다 알려주고 기관에서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을 막고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 자신의 권한 내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 가령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죠. 당시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로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 줄 알았는데 메신저 창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뭐 언론에 유포가 되었다. 아니면 또 내가 뭐 악성 민원인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다 보니까 실수로 좀 과잉 방위가 된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성분이 술이 취한 게 보였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었다. 주머니에서는 뭔가 둔탁한 무기를 꺼내는 것 같아 보여서 좀 과잉 진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관련 변명을 찾는 것도 괜찮죠. 과잉 방위를 했지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정 예규를 보았더니 술 취한 주치자는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을 볼 수 없게 돼 있으며 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주치 난동을 피우면은 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을 물기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민원인께서 안 따라줬고 오히려 나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강압적인 행동과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왔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한다고 멘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정해진 멘트가 있다기보다 기간을 아는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고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를 물었을 때 A를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래?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게 다들 너무 혼돈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군대 생각하면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짬. 내가 하기 싫은 업무를 너가 해. 아니면 너 때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지시를 예로 드는 거는 업무 시간의 술자리, 노래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왜 부당한 지시로 나와요? 일단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가 왜 자꾸 발생하냐? 상사도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이 부당한 지시에 관해서. 근데 잘 봐요. 지금 같은 사회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말고 지금같이 개인의 기본권이 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상사도 이런 부담을 가지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도 왜 술자리를 가지고 왜 노래방을 가지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사유는 그거죠. 예, 힘들어서. 두 번째, 또 축하하기 위한 자리.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솔직히 별로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강압적인 술자리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힘들어서 술 먹는다 이런 보통 동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내려올 수 없는 지휘 단계에서 힘들어서 술을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축하하는 자리, 뭐 일을 잘했으니까 먹자 말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빠지고 싶으면 빠지면 돼요. 그죠? 축하하는 자리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아 그래도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들어봐요. 마지막 세 번째, 업무 시간에 술자리랑 노래방 등이 있어서 주로 줄을 이루는 게 이제 송년회, 막년회, 그리고 또 기타 인사이동이 발생했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 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자리에서 술자리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술자리가 발생한다면은 기꺼이 참여를 하겠으며, 예, 또 그 술자리 자체가 단순히 힘들어서나 혹은 개인의 노고를 조금 어필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팀원의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라면은 참석을 하겠다. 물론 자기 일정을 고려해서겠죠. 예. 그런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내려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럼 여러분들은 대놓고 부당한 지시지만 합리성을 고려해서 뭐 일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많았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예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업무 시간에 술자리와 노래방, 이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예로 더 들면서, 사례로 들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4번 팀원 내 불화. 불화가 있네. 팀원 내 불화. 이 불화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 자체가 팀원 내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바로 발생하는 불화는 없어요. 그죠? 애당초 불화가 발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예. 며칠 전 뭐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 목격이 됐다든지, 혹은 부하 직원이 노고를 토하겠죠. 이렇게 나 힘들었다, 누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못 참겠더라, 이번에 내가 어려서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며칠 전이나 몇 달 전 뭐 이렇게 계속 오겠죠. 이러한 불화들이 한 방에 터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쌓이는 것이 결국 터지는 거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세를 봐서 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좀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모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평불만 털어놨더라 하면은 그 반대편 사람의 입장을 그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고 그거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중립된 입장을 가지되 서로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할 거니까 중간의 위치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내가 기록을 했다, 뭐 확인을 했었다 라고 해서 중재하기에 합리적인 사유, 가령 그때 당시에 개인사가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살짝 힘들었었다, 이 친구가 일이랑 개인사는 따로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개인사를 알았더라면은 당신도 이분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말만 해도 그러면 내가 몰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과할 확률이 높아지죠. 예.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번 직렬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것도 논리적인 질문이죠. 예, 자신의 직렬. 우리 처음경장 직렬은 뭐 경찰, 경비 쪽 직렬과 관련이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찰, 경비의 직무는 혁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학 난제 있잖아요. 뭐 100년째 못 풀어온 난제를 누가 해결했다. 이건 혁신이죠, 혁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노벨상을 받아야겠죠. 이런 혁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짜여진 루트도 있고, 그 직렬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함은 이 말 자체는 너가 기쁜 자리가 아니라 너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에 관해서 말을 해보거라, 뭐 이런 거고, 이 사건을 말하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나마 제 실제 결혼랑 비슷한데 제가 기억력이 좀 약하거든요. 또 안면 인식을 좀 약한 게 있나봐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봐주는 습관이 있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익혔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일을 처음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들 얼굴 익혀야죠, 그죠? 근데 이거를
대놓고 사람들이 빨리 외우라고 하죠. 빨리 외워라. 외워야지 편하다. 뭐 나 민원인이랑 직원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은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민원인들 중에 이상하게 직원이랑 비슷한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직원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또 한번 찍어봐야죠. 마음속에서 너 직원이냐 해서 물어봤는데 직원이다. 그러면 아 내 기억이 맞네 있고, 민원이다 이러면은 그 비슷한 직원을 다음에 볼 때는 아 내가 저 사람이랑 헷갈렸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적이었고 이 피드백 사항은. 그리고 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계속 잘 지어야 되고, 가령 입출을 막아야 되는 특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입출을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직원의 얼굴을 모르면은 아무나 들여보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위의 입장이 돼 보아서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풀어 나갔어요. 위의 입장이 되면은 밑에 사람이, 당연히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직원 얼굴을 익혀서 입출을 통제할 수 있으면은 내가 다른데 신경을 좀 더 써도 되고, 또 개인적인 생명상이나 직무상 특이상 발생했을 때 한 명이 부족하더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개인 시간을 할애했고, 할애를 하되 좀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부터 외우되 자주 보았고, 그리고 옛날 직원 사진과 이름을 통해서 이게 직제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하루하루 일부러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외웠다 라고 저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죠. 예. 이거 말고도 뭐 직렬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은 뭐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뭐 가령 시설이 동파돼서, 요즘 겨울철이니까 동파가 되어서 난로가 안 돼가지고 뭐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흡연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소화기를 들어가서 불을 껐던 기억이 난다. 뭐 이것도 말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10분 안에 끝낼라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면접 자료 있으면은 피드백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